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 관영 CCTV가 지난 15일부터 반부패 다큐멘터리 시리즈 무관용 편을 연속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1편에는 중국 공안의 2인자였던 순위주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경찰 조직인 공안부의 2인자였습니다. 공안부 부부장을 지냈는데요. 2020년 당시에 이 코로나가 심각했던 우한을 방문한 후에 이제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고요. 지난해 9월 당적 박탈 그리고 공직도 역시 박탈됐습니다. 현재 이 뇌물수수와 불법 무기 보유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CCTV의 다큐 프로그램에서 권력이 취해서 재물을 탐하고 사단을 만들었으며 교통신호조차 지켜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2022년판 이 자아 비판을 TV에서 공개적으로 한 셈입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 순리진은 2011년 당시 중국 랴오닝성 나렌시 공화국장이었던 왕리커가 2달에 한 번꼴로 베이징을 찾았는데 매번 내게 작은 해산물 상자에 30만 달러 그러니까 3억 6천만 원을 넣어서 줬다라고 공개 자백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인 공안이 공안 책임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뇌물을 제공한 셈입니다. 순리진은 1990년대부터 고향 랴오닝에서 범죄 조직을 비호한 대가로 부를 축적한 왕리커는 이 해산물 상자, 은행카드, 기업 주식 등으로 총 9천만 위안, 한 168억 5천만 원 이상을 자신에게 건넸다 그러면서 이 왕리커가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2013년에 왕리커가 장수성의 공안청장으로 승진하도록 힘을 썼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이 순리진은 이어서 내 힘은 점점 커졌고 더 엄중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이 과거에는 교통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었는데 공안부 부임한 이후에는 신호 위반을 매우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순리진은 또 2010년 이후에 지방공안청 시찰 또 회의 등을 통해서 이른바 순리진 사단도 만들었다 그러면서 궁다오안 지금 시운이 8인데 전 상하이시 공안국장 그리고 유신윤 전 공안부 인터넷 안전보위국 국장 그리고 덩 후이린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판공실 주임 등이 자신의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0년 열린 전국 지방 공안국장 연수에서 알게 된 후베이성 샌린시 공안국장이었던 궁다오안을 이 순리진은 공안부 기술정찰국 부국장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이 부서는 통신도감청을 비롯해 가지고 하여간 핵심 정보를 지은 부서죠. 이 순리진은 이 궁다오안의 자녀에게 고급 아파트를 주고 가족 취업 문제도 해결해 줬습니다. 또 궁다오안은 이 공안부 기술정찰국장 2012년부터 17년까지 있었는데 또 상하이시 공안국장까지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유신윈 전 공안부 인터넷 안전보위국장은 2014년 산둥성 진안시에 회의를 하러 갔다가 만난 후에 발탁됐는데 후에 이 공안부 인터넷 안전보위국 국장으로 발령내면서 인터넷에 일어나는 일은 즉시 나에게 보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2015년 순리진은 후베이성 이창시 공안국장이었던 덩 후이린을 추천해서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판공실 주임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중앙정법위는 중국의 공안 사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죠. 순리진 추천으로 중국 공안 핵심 자리에 앉은 이들은 당연히 순리진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고급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안부 기술정찰국 인터넷 안전보위국 국장이 된 이들은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다량의 인터넷 여론과 통신 정보를 순리진에게 넘겼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관계자는 CCTV 방송에 출연해서 이 권력과 돈, 권력과 세계 거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방송에서 성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궁다오안을 포함해 가지고 소위 순리진 사단에 속했다는 이들은 순리진의 낙마 후에 이들 또한 모두 당적과 공직이 박탈되어서 각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CTV 방송 이날 다큐에서 순리진의 야심에 대해서도 상당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2018년 공안부 부부장이 된 술리진은 이른바 15년 계획을 세워서 5년에 한 단계씩 오르겠다고 주변 기업인들에게 떠벌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진핑 3기가 본격 출범하는 2023년에는 공안부장, 2028년에는 중앙정법위 서기를 거쳐서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노렸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 술리진을 체포하면서 술리진이 정치적 야심을 품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2020년 술리진이 낙마하면서 이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중국 공산당 최고 감찰 조직인 중앙기율위원회 관계자는 CCTV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리진 패밀리 사건은 정치와 경제 문제가 결합된 부패의 전형이라 그러면서 개인 세력을 키워서 이익 집단을 만들고 또 정치적 안정을 위협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집권 2기 최대 부패 스캔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중국이 새벽도부터 중국 관영 CCTV를 통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의 5부작으로 이 부패 스캔들을 대대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런 방송의 배경에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중국에서 부패 스캔들은 정적을 공격하고 숙청하는 무기로 자주 활용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부패 스캔들이 터졌다 그러면 또다시 중국 내에서 권력 투쟁이 심해졌다는 의미고요. 이는 역으로 당 지도부가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문은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국 내 권력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분석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당내의 노선 투쟁에 파벌 투쟁까지 겹치면서 결국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보도를 해드렸었고 유튜브 동영상은 1238회차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CCTV 방송이 5부작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까지 만들면서 대국민 선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시진핑 3년임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가 시진핑 3년임 반대파들의 움직임이라고 봤다는 뜻이죠. 이번 술리진에 대한 방송 내용에서도 보여지듯 이 중국 공산당 당국은 우선 술리진의 자비판 형식으로 스스로를 격렬하게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공산당식 선전선동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압에 의하거나 정적을 해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가 부패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투로 술리진에 대한 자아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방송까지 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딜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당연히 술리진과 그 일파들은 숙청당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몰락하게 될 것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3년임을 반대하는 이들 또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 경고와 함께 더 이상 시진핑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중국에서의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 문제는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술리진이 스스로 공개한 범죄 내용을 보더라도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경찰이 경찰에게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뇌물을 바쳤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뇌물을 받은 술리진도 문제지만 뇌물을 공유한 다롄시 공화국장이었던 왕리커 역시 그 많은 뇌물을 윗선에 바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중국 고위층들의 뇌물이라든지 부패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거의 모든 관료들에게 만연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그 규모가 크냐 작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 지도부에서 누군가를 낙마시키고 또 구속시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든지 이 쥐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월 10일 스위스은행인 UBS하고 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 억만장자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억만장자 수는 4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2018년에 325명보다 무려 90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이들 총 자산 규모도 1조 7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공개된 것만 그런 것이고 비공개로 해외에 자본을 유출한 사람이나 금액은 뭐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실상 재산의 해외 도피나 다름없는 엄청난 자산들을 누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 구체적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만 과거에 미국 중앙정보, 그러니까 CIA하고 국가안보국에서 일을 하다가 해외로 망명했던 사람이 있죠. 도드 스노든입니다. 이 스노든이 지난 2013년에 해외로 빠져나간 중국 자금이 어느 정도냐? 4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5,765조, 우리나라 예산의 한 10년치에 해당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고요. 또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금 지났으니까 지금의 해외 자산 도피 규모는 어떠할지 아마 상상이 안 갈 겁니다. 분명한 건 그런 해외 도피 자금의 주인들이 최소한 중국 공산당의 고위급들이고 그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본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때 중국 내 부동산 재벌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원구이인데요. 이 고원구이 정치한 홀딩스 회장은 중국 최대의 부패 집단으로 장점인 일가를 지목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초반 중국의 사정작업을 주도했던 왕치산 국가부주석의 측근이 800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사정감찰기구인 중앙순시조 부조장을 지냈던 동훈이 4억 6천만 유안, 한 832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흥은 그동안 왕치산 부주석의 수석 집사 노릇을 해왔습니다. 홍콩의 명보가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지난 2016년 4월에는 각국 지도층의 해외 재산 도피, 탈세 정황을 담은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됐는데 여기에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인척 외에도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 2명의 친인척도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죠. 영국의 BBC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매형인 넝자구이를 비롯해가지고 얼마 전 중국의 테니스타인 펑샤이에 대한 강제적 일탈로 손가락질을 받았던 정치국의 장가오리, 그리고 루인산 상무위원의 친인척도 조세 해피지에 재산을 도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9명 중에서 3명의 친인척이 탈세 재산 도피 의혹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리펑 전 총리의 딸 리샤오린 중국 전력국제발전유한공사 사장, 그리고 자칭린 전 상무위원의 외손녀인 리즈단, 이런 전직 상무위원 5명의 가족과 또 친인척도 이 파나마 페이퍼스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반부패를 외치면서 사정작업을 주도하는 현재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들의 민낯이 이번 이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공개됐던 겁니다. 당연히 중국 당국은 당황하면서 철저한 언론 봉쇄 작업을 펼쳤었죠. 또한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출간된 레드 룰렛이라는, 홍색 룰렛이라는 책은 지금 중국의 권력을 잡은 자들의 사악한 민낯을 속속들이 파헤쳐서 이제 주목을 끌었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현대 중국의 부와 권력, 부패, 복수에 대한 내부자의 이야기, 이렇게 다를 정도로 중국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더요. 지난해 8월 28일 관영 중국망은 중국 공산당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울검사위원회 샤오페이 부서기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당은 18차 당대회 이래 부패 혐의로 408만 9천 명을 적발해서 그중 374만 2천 명에 대해서 기율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수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중국 사회에서의 부패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연해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부패 척결을 한다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닌 반대파들을 숙청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혹시 자신들의 쪽 사람들을 숙청했다 하더라도 이건 업찬마속의 심정으로 이 더 큰 거물을 잡기 위한 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알고 보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공산당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고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권력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부패의 규모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부패 척결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지난해 시진핑 주석 이름으로 펴낸 책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2021년 공산당 전면적 강론입니다. 이 책에서 당내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직접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목한 당내 분열 세력이란 바로 후진타오 전 주석과 장쩌민 전 주석 추종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을 향해서 중앙기울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당의 핵심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는 당내의 배신자들에 대해 경고를 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지난 1938년에 제창했던 4가지 복종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4가지 복종이란 게 뭐냐면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 간부들은 상급자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당 구성원 모두가 중앙에 복종한다. 여기서 중앙이라는 게 핵심 지도자죠. 이 핵심 지도자가 누굽니까? 시진핑입니다. 그러니까 당은 시진핑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국 내의 권력 투쟁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이들을 꺾기 위한 시진핑파의 전면 공세는 또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결국 중국에서 어느 누구든지 부패라는 이름의 제목에 걸리지 않으려면 시진핑에 충성하면 됩니다. 중국 내에서 강력하게 불고 있는 부패 척결 운동이 바로 이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